네, 2024년 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제법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철저하게 연구해라. 왜 공천 파동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공천 파동이 어떻게 민주당을 쪼개고 있는지, 발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해라.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조선노동당에 적용해라. 무슨 말이냐? 오늘의 제목은 조선노동당을 더불어민주당처럼 만들어라. 조선노동당을 더불어민주당처럼 만들어라. 누가? 국가정보원이. 네,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한반도 통일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은 발상이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참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뭐 기사라기보다는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본 느낌을 토로하는 기사인데,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재명의 목표는 총선 승리가 아닌 것 같다. 원내 일당도 목표가 아닌 것 같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서 어떠한 일이 나중에 생기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잡음 없이 하려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것이 민주당 이재명의 목표다라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는 지난 1월 말에도 151석,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아름답게 지면 뭐하냐라고 했는데, 하는 다수당이 목표였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반란이 없는 당으로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공산당이죠. 공산당 비서가 완전 독재를 하는, 북한에서는 총비서, 중국에서는 서기, 총서기, 지금 없어졌지만 유럽의 공산당 리더는 서기장 이렇게 불러왔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싶은 대로 잡음 없이 끌고 나가는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 같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나홀로 이재명 민주당이고, 그리고 이러고 비슷한 것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2월 21일 긴급의원총회가 있었죠. 그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원도당 위원장을 어디다가 서울 어디다가 그 도당위원장 사표도 처리하지 않고 전략공천하는 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15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자리에 이재명은 의원회의인데 오지도 않았고, 떠들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씨는 선출직 평가위원회, 이게 이제 20대 국회에 만들어서 이해찬 씨 때 만들어가지고 21대 국회가 때도 가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공천 방식을 마음대로 만들었죠. 근데 그 시스템이, 그 시점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민주당에서 29명 내지는 30여 명이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 또는 무효의 형태로 이재명 체포한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 즉 현역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바꿨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서 컷오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수진 등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당하고 있고, 서른 그러고 있습니다. 서른도 그렇고. 고민정 의원, 참 말 많고 탈 많은 의원이었는데 그도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지도부에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친명 지도부가 사사로운 공천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로하면서 최고회의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think the unthinkable, imagine the unimagin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순은 김정은이죠. 북한이죠. 북한을 어떻게 붕괴시킬 것이냐. 북한의 공산 정권을 붕괴시켜야만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례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동독의 공산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독일이라는 게 우리랑 워낙 문화도 다르고 또 벌써 34년 전의 일이니까 까마득한데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저 사태를 자세히 보면서 강력한 당이 저렇게 해서 무너지는구나. 이수진이나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이수진이지. 얼마나 민주당을 위해서 가열탄 주장을 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획 돌아서서 이재명을 각각의 입장에서 공격을 해댑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를 국가정보원이 철저히 연구하라 이거예요. 국가정보원이 지금 뭐 법에 따라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례 연구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저라면 지금 제가 국가정보원장이라면 그 국가정보원에 가보면 박사가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민주당 저 파벌 싸움 되는 이유, 그 동인이 무엇이냐, 뭐가 이그나이트 했느냐, 그리고 그리고 저게 터졌을 때 어떻게 해서 더 커지더나, 이걸 쭉 분석을 해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참 김정은이 한마디 하게 되면 쩍쩍 움직이잖아요. 뭐 더불어민주당 보고 조선노동당이 이중대란 말도 있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저 분란을 분석하면서 그 분석 기법을 갖고 대조선노동당 공작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국가정보원 보게 되면 정보 분석만 드립다 해. 뭐 페이퍼가 많고. 근데 정작 아니면 뭐 탈북자 빼내거나 정보나 빼내는 거지 큰 대공작을 안 하잖아요. 대공작으로 가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또 시작돼서 아버지 부시 때 추진돼 갖고 아니면 더 올라가게 되면 닉슨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공산권의 양대 거대 국가가 있죠. 소련하고 중국이 있는데 둘이 다툰다는 걸 알고 미국은 소련만 상대했는데 소련 이 공산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을 자본주의꾼으로 끌어들이면서 공산주의 진영을 분열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공산화도 허용하고 뭐 조금 많이 불리했지만 결론적으로 중국이 공산권에서 뛰어져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차츰 흔들리다가 결국은 70년대 그러다가 80년 지나서 90년 초반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대공작을 해야죠. 제가 그 전에 굿 셰퍼드라는 영화를 국내에 들어왔을 때 혼자 시연을 보면서 번역 제대로 한 거냐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던데 어쨌든 제가 아는 몇 가지 했는데 그 영화 완전 참패했습니다만 그게 미국이 CIA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대공산 투쟁을 했는지 공작 과정이 아주 보면 그 공작관의 아들의 애인이 저쪽에 포섭이 됐는데 뭐 그 아들의 애인을 죽이고 막 복잡하게 나가는 아주 상상도 못하는 투쟁들을 합니다. 그 미국의 CIA는 그렇게 공작을 했고 또 거기에 서독의 BND도 그렇게 대공투쟁을 했기 때문에 와해를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국가정보원은 우리 국군정보사가 옛날에는 육해공군이 각각의 이제 정보사라고 하는 자기네 고유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북파공작원을 보내서 때려 부수는 거는 했어요. 그건 이제 전방에 있는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바다로 들어가거나 그런 걸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북한이 안 무너지죠. 가장 심정부를 어떻게 그 모순을 극대화해서 무너뜨리냐. 이거는 저 초안지라든지 삼국지를 보시면은 계속 적의 중앙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외교로 이렇게 해서 계속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저 둘이 이간질 될 거다 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무너뜨려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조조나 제갈량이나 뭐 사마휘 같은 사마의 같은 사람들이 하는 대공작, 주유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늘 불만이 간첩 잡는 거는 해요. 근데 실제 작전은 군인이 하거나 경찰 대공이 했었고 북한 때려 부수는 거는 정보사 산하의 HID나 UD가 했었고 그 다음에 북한 분석하는 거는 그거는 뭐 거기가 안 해도 통일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북한 노동당 내에서 이 모순을 여정이하고 정원이가 싸우게 만들고 이설주하고 정원이가 싸우고
이런 걸 해내야 되잖아요. 고민정의가 최고회의에 안 들어가듯이 누가 조선노동당 상임위원회에 거부 투쟁하고 말이야. 누가 뭐 안 해주니까 막 이수진 의원처럼 막 폭로를 하고 이렇게 나오더. 물론 자유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됩니다. 거기도 공조직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터져 나오잖아요. 왜? 절박하니까.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나오잖아요. 아니, 그건 누구죠? 김정은의 고모부가 누구야? 장.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게 되면은 어차피 죽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발악을 하게 되는 동인이 무엇이냐? 이걸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공천파동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뭐 우리나 북한이나 늘 보게 되면 문화가 비슷하게 굴러갑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현문 미사일 업그레이드 하니까 쟤네들도 러시아 기술 받아가지고 걔네 미사일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우리가 잠수함 하면 쟤네도 김군옥 잠수함 하죠. 비슷하게 갑니다.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는요.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아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이렇게 움직이면 조선노동당도 저렇게 움직인다고. 그걸 파고들으라 이거지. 창의적인 공작을 해서 대공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을 더불어민주당처럼 오늘의 제목입니다. 좀 더 쉬운 부제는 국정원은 민주당 공천 파동을 철저히 연구해서 그 결과를 조선노동당 와해 공작에 투영해라. 저희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